자,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P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부등식에서는 요 P를 갖다 따로 안 뜯고 한꺼번에 본다 그랬어. 그럼 2x의 세제곱부터 P까지 fx라고 잡고 도함수 찾아서 걔네 개형 잡아주면 그래프를 지금 여기 본다는 이야기야. 0부터 2까지. 근데 얘가 항상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가장 낮은 점 요놈이 0보다 커지면 나머지 알아서 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최소값 찾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요놈의 2대2 반값이겠지. 그러면은 2, 4, 8,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플러스 p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점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왼쪽에서부터 볼 거니까 이 점은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 왼쪽은 0보다 커질 거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니까 p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의 최소값은 8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96번에 여기도 마찬가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범위 줬고 그 다음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라. 그럼 a 갖다 이항해서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까지 잡아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얘 프라임은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6으로 묶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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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1이었겠네. 그래프 개형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반적인 3차원수 그래프.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x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겠다는 이야기지. 요놈이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러면은 마찬가지 가장 낮은 값 찾아라 이런 이야기네.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나머지 알아서 다 커지겠지. 그 f1 찾는 거라고. 됐지? 그 다음 밑에 87번에 아니 97번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놈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또 마찬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fx로 잡는다고. 그러면 요놈 프라임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여긴 상수항이니까 다 소거될 거고 그러면은 4x 제곱으로 묶어야 되네. 그럼 남은 게 x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가 0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여기가 0 여기가 3.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함수 그래프는 감소 증가 하고 나와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내려가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낮은 점 여기가 0보다 크면 나머지 알아서 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f의 3이 0보다 크다 요거 봐주라는 이야기지. 됐지? 오른쪽에 98번 해보자.
여기서 fx가 gx보다 작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럼 갖다 이항하고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둘이 갖다 뺀 거를 hx라고 잡아주면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지. 여기 도함수 잡고 그래프 그리고 범위가 -2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1의 오른쪽에 1이 있을 거고 그럼 그래프는 이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찾는 거지. 얘하고 얘 중에 가장 높은 애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주면 나머지 그래프는 저절로 다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f의 -2랑 f의 -1이랑 얘네 확인하라는 이야기라고 해. 자, 요놈의 f가 아니네. h네. h의 -2 그리고 h의 -1. 자, -2 갖다 대입하면 -8, 그 다음 2, 4, 6에 24, 그 다음 -18에 -k. 여기 -26이니까 -2, -k겠네. 그 다음 -1 대입한 거는 -1 플러스 6, -9, -k니까 얼마야? -10에 플러스 6이면 -4, -k네. 똑같은 -k 놔두고 얘는 2를 뺐고 얘는 4를 뺐어. 그러니까 덜 뺀 놈이 더 높은 데 있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알아서 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앞에 애들은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제일 가장 낮은 점을 물었다면 여기는 가장 높은 점을 묻고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밑에 99번하고 300번하고 같이 좀 짝 지어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99번은 그냥 별 특징이 없어. 우리가 그냥 봤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가 요놈보다 항상 위쪽에, 다시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앞에 있는 애기를 fx, 뒤에 있는 애기를 gx라고 한다면 fx가 gx보다 위에, 그러니까 크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마찬가지야. fx -gx 얘가 0보다 큰 거고 이거를 hx라고 잡아주면 된다고. 그럼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되겠어? 밑에 300번 해봐. 다른 점 찾았어? 뭐가 달라? 그래서 의미는? 그러니까 이 300번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문제들하고 얘하고 지금 다른 걸 묻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애들처럼 물어볼 거였으면 여기가 2가 아니라 똑같은 x1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fx1이랑 gx1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큽니다 라고 써져 있었어야 앞에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같은 x값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네가 f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다시 이거를 이런 그래프로 생각해주면 돼.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 얘 x제곱에 뭐 플러스 1이고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똑같은 x값에 대해서 무조건 여기에 있는 놈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같은 x값에 대해서. 전부 다 두 칸 다 위로 올려놓은 거니까. 이해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300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인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x나 잡아서 비교를 해도 이게 뭔 말이냐면 fx에서 이 점을 잡아서 함수값을 그러니까 갖고 온 거랑 gx에서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가져온 거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더 많이 차이 나는데 요 가져오면 여기의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이랑 비교해도 f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돼?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한 거지. 임의의 두 실수 x1, x2야. 아무 데서나 가지고 와도 fx가 함수값이 더 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fx의 그래프 개형이 요런 4차 함수야. 그러면 요 gx인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이고 얘는 얘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냐면 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이랑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 요 2차 함수가 꼭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비교 대상이 이거라고. 얘네들의 가장 낮은 점과 가장 높은 점, 이걸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fx가 gx보다 커야 된다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fx에서는 최소값 찾아와야 되니까 요 두 가지 극소값 둘 다 비교를 하겠지. f의 마이너스 1은 대입하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 나오네. 그 다음 f의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러면 최소값은 그냥 여기 극소값 둘 다 똑같고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 다음 gx의 최대값은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대칭축은 2고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k 정리하면 4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찾는다고. 되겠지? 그러니까 별말은 아닌데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쭉 나와주면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만 이걸 보여줬으면, 시험지에서 그냥 이 문제만 보여줬으면 너네가 이 생각이 나겠냐라는 거라고. 그 조건들 여러 번 읽고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 넘겨서 오른쪽에 자 30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거래. 점 P의 속도가 처음으로 27이 되는 순간에 점 P의 가속도는 했으니까 속도식이 필요하네. 그럼 얘 미분의 적분의 지금 위치식 줬어. 속도식 뽑아야 돼. 미분의 적분의. 자, 그러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8t의 플러스 3이네. 얘가 27되는 t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오른쪽 싹 다 이항해주면 3t제곱에 마이너스 18t에 그 다음 플러스 24는 0이고 3으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8이네. 그러면 t는 2하고 4하고 나왔겠지. 여기에서 처음으로 27 찍어라 했으니까 2초일 때겠지. 그때 가속도 물어봤네. 그러면 다시 이 속도식을 뭐한다? 미분해야 된다고. 보통 가속도는 a로 써. 그러면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18이고 요 t자리에 2 넣어라 이런 이야기라고.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304번 봐봐.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그 다음
t가 0부터 4까지 해서 전p의 속력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시각을 a라고 하는데 그 n 플러스 a 하고 물어봤네. 자, 위치 줬다고. 그리고 0부터 4까지의 전p의 속력의 최대 하고 물어봤다고. 자, 일단 얘 미분할까?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 나오긴 했어. 대칭축은 얼마고? 그 다음 범위는 0부터 4까지 보라 그랬어. 그러면 1에 가까운 쪽에 0이 있고 1에 먼 쪽에 4가 있어. 자, 속력의 최대값은 t가 언제일까? 속력이 최대값이 나올 때에 지금 시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계산은 그냥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냐고. 4일 T가 4일 맞아? 이 문제 통틀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포인트는 딱 하나 한 단어야.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가 앞에 쭉 풀고 거속식 이거 풀고 풀다가 보면은 달라 보일 텐데 그냥 시험 문제에서 바로 보면 안 보이겠지. 속도가 아니라 속력 물어봤다고. 뭔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얘네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려놓은 이 그래프는 속도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 찍었던 점이 만약에 x축이 지나가는 점이다. 그러면은 4에서부터 여기 x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1에서의 함수값이 9호는 마이너스지만 가장 숫자가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속력이 이때 가장 크게 된다고. 그 말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요 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의 높이를 다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서. 근데 일단 얘네만 확인해보자. t가 4였을 때 그러면 속도는 16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니까 4겠지. 그 다음 1이었을 때 그러면 속도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겠지. 그러면 x축은 얘네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x축이 아니라 t축이지. t축은 요 사이에 있는 거고, t축으로부터 이 점은 4만큼 떨어져 있지만 여기 꼭지점은 5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속력이 가장 클 때에는 언제다? t가 1일 때라고. 그리고 속력의 값은 얼마? 5란 이야기야.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5인 거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 원점에서 정방향, 원점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력은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밑에 305번 해보자.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 특징이 뭐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그 속도식 찾으라는 이야기지. 그럼 얘 미분하면 4t-1 나올 거고, 지금 이게 속도야. 지금 위치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T는 2t-4고 얘네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면 염수 나온다. 그래서 이 부등식 풀란 이야기지. 그 다음 넘기시고,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대. 자, 얘가 뭐냐, 미분 가능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 자, 점 P는 8초 동안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대. 지금 속도식이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0 찍으면서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2초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해당 없고, 그 다음 4초일 때는 방향 바뀌었지. 그 다음 6초일 때 마찬가지 부호가 안 바뀌는 거니까 방향 안 바뀐다고. 그러면 한 번이겠네. 그 다음 3초부터 5초까지 해서 P의 속도는 감소한대. 속도는 여기에서부터 점점 지금 줄고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속도는 감소하는 게 맞다고. 그 다음 출발 후에 2초일 때 점 P의 위치는 했어. 여기 지금 높이가 0이다 보니까 위치가 0이냐 하고 묻는 거야. 위치가 0이 아니라 속도가 0인 거지. 되고 있지? 근데 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그냥 가던 방향 그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점에서 빨리 이렇게 점점 속도가 증가해서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점점 속도가 주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멈춘 거라고. 그러니까 멈췄을 뿐인 거지 위치가 0인 건 아니라고. 되고 있냐? 그 다음 4번에 1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 이 지금 속도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요놈의 미분한감,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말하겠지. 1초일 때 접선 기울기 0이고 3초일 때에 그 다음에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 접선 기울기 0이겠지. 얘네가 같다. 맞는 이야기고, 0부터 8까지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6번이래.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묻는 건데 맞아? 응? 맞냐고. 지금 속도 그래프라고. 가속도는 얘 접선 기울기고, 얘 그래프의 지점이 높이가 0, 함수값이 0이 아니라 가속도니까 접선 기울기에 0 되는데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각각 봉우리 얘네 개수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6번이 맞다는 이야기지. 그냥 밑에 307번 해봐.
기억번에 t는 5초일 때 전 p의 속도는 지금 위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접선 기울기제. 여기 5초일 때 접선 기울기 그냥 이 1차 함수의 기울기 찾아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플러스는 아니라고. 그 다음 0초부터 8초까지 점 P는 자 T는 7일 때 시간이 7초였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위치가 정방향으로는 2 여기까지 간 게 가장 멀리 간 거야. 근데 7초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4 있는 데까지 간 거라고.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여기 정방향으로는 2까지 간 거고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 있는 데까지 간 거니까 이쪽으로 간 게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겠지. 그 다음 0초부터 8초까지 해서 점 P의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그러면 요놈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플러스였다가 0 찍고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요 상황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얘 마이너스고 얘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서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2번 바뀌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해. 그 다음 오른쪽 자, 다이빙 선수가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다이빙 대에서 뛰어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x라고 한대. 그 시기 이거야. 그때 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은 뭘 말하는 거다? 높이가 그렇지? 높이가 x라고 했으니까 x가 0인 걸 지금 찾고 있는 거네. 그러면 10 플러스 5t에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인 t를 찾는다고.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 그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하고 t 플러스 1이니까 t가 얼마? 음수는 아닐 거니까 시간 t일 때에 속도는 하고 물어봤네. 그러니까 얘를 뭐 한다? 미분해준다고 해. 하고 갖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309번에 자, 27m/s의 속도로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t초 후에 움직인 거리를 x, 그리고 그 x의 식은 이렇게 돼. 이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몇 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타고 가면서 브레이크 밟는 거, 혹은 영화에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 쭉 미끄러지고 이렇게 스키드마크 찍히는 거, 그 장면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멈췄어. 그러면 이게 식이 그냥 뭐야? 0이겠지.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미끄러져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멈추게 될 거니까 식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건데, 여기에 나는 정확하게 멈추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얼마 동안 움직이고 멈추게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그러니까 멈추고 싶은 그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여기 요 지점이 속도가 0인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미분한 값 27 마이너스 2 내려오면 얼마? 0.9t가 되겠지. 얘가 0 되는 t를 찾는다고. 그 얼마야? 그 30초 동안 얘가 미끄러지고 있는 거네. 그 30초 전에 밟아야 되겠지. 그게 위치가 어디냐 했으니까 30 갖다가 넣어서 위치 잡아주면 되겠지. (30) 맞지? 넘어갑니다. 저기 활용 문제에서 문제 쉽게 주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요 유형이 뭘로 나와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길이 구해라, 넓이 구해라, 부피 구해라, 닮음 써라, 대부분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사실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 쓰는 것만 좀 연습하면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요 정도 나와주면은 식은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연습들 좀 하시라고.
자 11번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2cm씩 길어진다. 돌을 던진 지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나온 요 마지막 줄 이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문제의 형식은 다 비슷해. 너네한테 변화율을 물어봐. 이 식을 먼저 써. 그리고 뭐 한다고? 문제에서 말한 시간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라고. 3대입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찾고 이 변화율 물어봤으니까 식을 미분을 하고 그 미분한 식에다가 문제에서 말한 시간 뭐 이런 걸 갖다 대입하는 거라고. 이게 가장 기본 꼴이야. 그러면은 식이 필요하겠지. 뭐에? 원넓이에. 문제 상황은 그냥 호수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면에다가 돌을 갖다 던지면서 파문이 일어서 이런 동심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0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딱 이 소재가 아니라 다른 소재로 주게 되면 처음에 반지름이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반지름 식을 이렇게 쓰는 걸 연습을 하라고.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 늘어나는 게 몇 초 12니까 12t가 늘어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거는 원넓이 식이야. 그 넓이를 s라고 해주면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12t의 제곱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는 144 파이 t의 제곱이고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식을 쓰고 있는 거니까 t가 주인이야. 자,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러면 144 파이는 개수라서 그대로 오는 거고 얘가 미분되면 곱하기 2t가 되겠지. 요 t 자리에다가 3 갖다 대입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소재가 다양해서 뭐 공부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많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야. 식 세워 미분에 숫자 대입해. 이거라고. 밑에 12번 해보자.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는 이 물이 만드는 작은 삼각형이랑 컵이 만드는 큰 삼각형의 닮은 관계라 그랬어. 근데 닮은 B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밑면에 반지름이 10cm 그리고 높이가 20cm.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1하고 여기에서 수면의 높이가 몇 초 1cm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t라고 잡아주면 얘의 길이가 t라는 이야기야. 근데 얘가 1대2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높이의 절반이 밑변 길이겠네. 그러니까 이 물이 담겨있는 원볼의 반지름은 얼마다? 요놈의 절반이라서 2분의 1t가 된다고. 되겠어? 여기서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물의 부피의 변화를 했으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이라고 써야 되는 거는 물 부피의 식 그리고 미분해서 변화율 그리고 2초 갖다가 대입. 이게 순서라고. 그러면 물 부피 식을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원뿔이니까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주고 곱하기 3분의 1 하겠지.
지금 반지름이 2분의 1 t라고 했으니까 밑넓이는 4분의 1 t의 제곱 파이, 그리고 높이는 t, 그리고 3분의 1 요놈이 부피. 정리하면 얼마냐? 12분의 1 파이하고 t의 세제곱이겠네. 그럼 얘 미분하면 개수 그대로 갖다 쓸게. 12분의 1 파이 놔두고 t의 세제곱 요놈만 미분하면 3t의 제곱하고 나오겠네. 여기 t 자리에다가 2 갖다 대입해라 이런 소리라고. 됐어? 그 다음 오른쪽. 자 13번에 문제 놔두고 그림만 봐.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3가지라 그랬어.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도 3가지가 가능하다고. 근데 대부분 2가지만 물어볼 거야. 여기에서 x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그리고 x 앞에 x 왼쪽에 있는 시커먼 그림자 그려져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앞에 놓은 이 부분, 요 3가지가 필요한 거라고.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뭐다? 이 사람이 움직인 이동 거리. 이 사람이 움직인 거라고. 여기 전봇대에서부터 지금 위치한 데까지. 그 다음 2번은 뭐다? 그림자의 길이. 왜? 지금 서 있는 대로 생각하면 발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빛이 여기서 비추고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 3번은 뭐다? 불이야. 1번은 안 물어봐. 얘 이동거리 이거는 시간을 다 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2번 아니면 3번 물어볼 거라고. 이거 그림자의 머리끝.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인 거리야. 되고 있어? 자, 키가 16m인 은상이가 높이가 4.8m인 가로 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준 건데 얘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 그러면 1.6 대 4.8이면 닮은 비는 얼마? 1 대 3이지. 그러면 큰 놈이 작은 놈이 1일 때 큰 놈이 3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기 남은 부분이 2란 이야기야. 닮은 비를 찾는 이유는 여기 각 부분에 해당되는 그 비율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일정한 방향으로 t초 동안 걸어간 거리가 xm일 때 x는 t제곱 플러스 t인 관계가 있대. 출발한 지 3초가 지났을 때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생기는 은상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했으니까 요 앞쪽 물어보는 거야. 2번 물어보는 거라고. 되고 있지? x가 t제곱 플러스 t야. 근데 여기 1번이 t제곱 플러스 t란 이야기인데 1번이랑 2번의 관계가 1대 2라고. 그러니까 요 1번의 절반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가 2분의 1 t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t가 되겠네. 이거의 변화율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 미분하고, 그리고 언제냐? 3초 때 물어봤네. 그러면 3초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밑에 14번 해봐. 선생님 정삼각형 외적어나 내적 중요한 뭐라고? 중심이 똑같아요. 뭐라고? 외적어는 원의 중심 있잖아요. 그거랑 내적어는 원의 중심이랑 똑같을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은 그 삼각형 입장에서 뭐가 돼? 응? 외접원의 중심이 그 삼각형 입장에서 뭐냐고. 외접원. 응? 그럼 지금 그려놓은 내접원의 중심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뭐가 돼? 생각. 정말 이해 안 돼? 내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입장에서 이 점이 뭐냐고. 각을. 내심이지 내심. 네.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겠지. 네. 근데 삼각형을 뭐 줬다고? 정삼각형 줬다고. 그럼 정삼각형의 오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게 전부 다 똑같다고. 아 방심은 아니네. 그 수심까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바뀌면 내심하고 외심 위치가 다르겠지. 삼각형 모양이 바뀌면. 근데 정삼각형 줬으니까 거기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외접원이 필요해? 아니요. 갑자기 궁금해서 들어갔어. 많이 쓰는 거긴 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외심이다, 내심이다, 수심이다 말을 안 하지. 그냥 꼭지점에서 뭐 수선을 내렸네, 아니면은 뭐냐 중선을 갖다 그린 거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접원하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점은 내심이 맞아. 근데 여기 꼭지점 A에서부터 이 중심하고 연결한 선을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줬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여기가 수선인 거라고. 정삼각형이라면. 그리고 이 밑변이 이등분 되는 거고. 정삼각형이라면. 문제에서 아무 말 안 했어도 이게 전부 다 성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중학교 도형이 중요하다. 문제에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왜 이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무게중심이라니까? 문제에서 말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연장해서 만들어진 게 중선인 거지.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을 줬어. 이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갖다 그렸고,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자 여기 문제네.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이 이 삼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이 늘어난대.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쓰라는 건, 나한테 쓰라는 건 뭐야? 원 넓이야, 정삼각형 넓이야? 원 넓이 물어본 거라고 해. 그 뭐 찾아야 돼? 반지름 찾아야 되겠지. 되고 있어? 삼각형은 여기 원에 붙어있는 애기일 뿐인 거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원의 반지름 찾아서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라고. 되고 있냐? 자, 근데 지금 나한테 준 게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상태가 이거야. 이때의 반지름은 얼마?
지금 이렇게 물어. 중심에서 접점 연결시켜주면 여기는 수선, 그리고 중심에서 꼭지점 갖다 연결시켜주면 요각의 반땅, 그러니까 30도, 직각 60도인 삼각형.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비율인 거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 여기 반땅 될 거라고. 그러니까 12 루트 3이면 여기 절반이 6 루트 3이야. 그게 1대 루트 3 비율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6이야. 이런 이야기네. 자, 반지름 지금 6이라고. 근데 이 정삼각형이 커질 거라고 했으니까 반지름도 커질 거고. 자,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3루트 3씩 늘어나. 그러면 12루트 3에 플러스 3루트 3t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라고. 되고 있어? 근데 어차피 얘네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줄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배 되면 얘도 똑같이 2배 될 거 아니야. 맞아? 더하기 얼마가 아니라 몇 배 하고 똑같이 늘어난다고. 같은 비율이라고. 그러면 12루트 3 대 반지름 지금 6이라고 하면 얘네 비율이 6으로 나눠주면 2루트 3 대 1인 거지. 반지름이 1일 때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반지름은 얼마? 그렇지, 이걸 나눠주면 되지. 2루트 3분의 1이겠지. 그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이거라고. 그때 뭐 구하라고? 반지름 구하라고. 뭐 곱해주면 된다고? 이거 곱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그럼 얼마야? 6 플러스 2분의 3t인 거지. 얘가 반지름이야. 그럼 원넓이는 요놈의 제곱 파이. 나머지는 미분만 하면 되니까. 됐어?